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제 뭐에 대한 대칭 이동을 배웠지?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배웠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잠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좀 복습을 좀 하자면, 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어떤 점이 이렇게 있었어요. 어떤 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점의 좌표가 A, B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칭점, 그 대칭점의 역할을 하는 점이 여기 이렇게 있었고, 이 노란색을 저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빨간색의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겠다 이거야. 이해돼? 그랬었을 때 나타나는 성질이 뭐가 있냐? 이 노란색이 빨간색으로 감으로써 얘네들의 중점이 곧 대칭점의 좌표다 라고 해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중점이 대칭점의 좌표다라고. 이해돼? 그런데 오늘 들어가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좀 다소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일단 뭐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아까 전에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었잖아. 그럼 이번에는 이런 대칭의 역할을 하는 어떤 선이 있었던 거야. 이해되니 애들이? 애들이가 뭐야, 애들이가. 얘들아 이해돼? 오케이? 이런 직선이 있었던 거야. 이 직선 L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대칭 이동시키겠다 이거야. 어떤 것들을 대칭 이동시키겠다 이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냐? 잘 봐봐. 어떤 점이 또 A, B라고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얘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P, Q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잘 봐봐. 잘 봐. 이 점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대로 이것들을 쭉 일직선으로 연결 지었을 때 얘네들의 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M좌표가 어디 위에 있다? 직선 L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 그리고 하나 더. 이 파란색 점선이 직선 L과 수직을 이룬다는 성질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라고 하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면은 중점만 생각하면 되지만 얘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처럼 중점입니다. 그 중점이 직선 L 위에 있다 라는 성질과, 오케이? 두 번째, 여기가 수직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수직이야. 기울기의 곱이 뭐다? 마이너스 1. 그럼 직선 L의 기울기가 어떤 스몰 m이라고 한다면 이 파란색 점선의 기울기는 a-p분의 b-q가 되겠죠. 된겨? 이거 곱하기 직선 L의 기울기 m을 곱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할 때는 얘들아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수직 이등분의 성질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수직 이등분이 되는 성질. 수직이면 두 번째 성질 얘기한 거고, 이등분이면 첫 번째 성질 얘기를 했던 거야. 뭐 중점이 이등분 되는 점이잖아. 그래서 중점이 직선 L 위에 있다 이렇게 된다. 이해돼? 사실 개념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갖다 딴 데다가 적용시키는 것이 살짝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직선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이에요. 점의 대칭 이동.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선이 하나 있었어.
이해돼? 오케이? 그랬는데 어떤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였답니다. 땡겨.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찍듯이 뻑하니 이동시키면 이 점을 갖다가 B라고 했을 때 얘 좌표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 이해되니? 오케이? 됐어? 간단해. 그럼 어떻게 푸냐? 이 좌표 모르잖아. A, B라고 두는 거지. 이해된겨? 오케이? 응. 그러면 결국 얘네들 갖다 쭉 이었을 때 생기는 이 직선이 얘랑 지금 수직이다 아니다. 수직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자, 기울기 구해주게 되면 A 플러스 1분의 B-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튀어나오겠죠. 땡겨. 오케이? 그럼 결국에 A 플러스 1분의 B-2가 1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아하, A 플러스 1은 B-2구나 라는 관계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얘네들의 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등분이 되는 이 중점 라지 M의 좌표가 2분의 A-1 2분의 B 플러스 2 이렇게 될 텐데 얘가 여거 직선 위에 있었다는 얘기야. 요 직선 위에 있었다는 얘기야. 이해된겨? 그럼 그 말은 무슨 소리야? 직선에다가 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직선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2분의 B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A-1 플러스 5 이렇게 된다는 거야. 네? 밑에 분모 2는 똑같으니까 B 플러스 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10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고 그럼 넘겨주게 되면 결국 A 플러스 B 11이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된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식 다시 한번 정리하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고 A 플러스 B는 9 이렇게 돼서 얘네들을 연립을 해주게 되면 결국 A는 3이고 B는 6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B의 좌표가 3,6이었구나. 어떤 직선 L에 대하여 점을 대칭 이동시키면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어디로 갈까를 고민을 해보면 수직 이등분의 성질 이 두 가지의 성질을 이용하여 저렇게 점좌표를 구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들아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돼. 진짜 많이 연습해야 돼. 정말로 진짜로. 이해됐어? 오케이?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이해돼요? 알겠죠? 그러면 직선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이 있으면 또 뭐가 있었겠어? 당연히 도형의 대칭 이동이 당연히 있었겠지. 도형의 대칭 이동이 있었겠지.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잘 봐봐요. 그거는 이제 쌤이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하자면 직선에 대한 도형의 대칭 이동을 살펴보면 이번에는 이런 직선 L이 있었을 텐데 원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보자. 원이 있었다고 해보자. 원. 그럼 그 원이 대칭 이동이 되면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땡겨? 그럼 원이라고 하면 중심이 어떤 중심으로 가는지 1번처럼 점이라고 생각하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반지름은 유지돼야 안 돼요. 유지됩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선에 대한 도형의 대칭 이동인데 얘가 원이면 이렇게 간단하게 풀려. 이렇게 간단하게 풀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직선이 나와요. 무슨 소리냐? 잘 들어요. 잘 들어야 된다. 이거 잘 들어야 돼. 직선에 대한 직선의 대칭 이동이야. 얘가. 무슨 소리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어떤 직선이 M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대칭을 하고자 하는 그 대칭 직선이 L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이해된겨? 그럼 이거 M을 잘 들어야 돼. 단어를 잘 들어야 돼.
M을 L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겠다는 거야.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겠다는 거야. 이러니까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푸냐? 일단 대략적인 모선으로 봤을 땐 요거라는 건 이해되죠? 저 M이 대칭 이동돼서 된 게. 맞지? 저걸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이동하잖아. 저 직선에 대해서. 이해된겨? 오케이? 그럼 일단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의 좌표를 잡으세요. 임의의 점좌표를 잡으시고 아까 전에 수직 이동문처럼 이걸 이동시키듯이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해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교점 좌표, 교점의 좌표를 구합니다. 교점 좌표. M하고 L이 기울기가 다르면 교점이 반드시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그 대칭 이동시킨 이 점과 그다음에 교점이 되는 이 점을 갖다가 쭉 연결하면 새로운 대칭 직선 나온다는 거야. 이해돼? 이 문제가 지금 쌤에 있어서 쌤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긴 할 텐데 어쨌든 개념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다시 한번 봐봐. 임의의 점좌표를 잡아서 L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두 번째로 교점 좌표 잡은 다음에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녀석이 M에 관한 대칭 직선이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문제를 풀어보긴 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잔학계나 어떻게 풀든 간에 수직 이등분, 수직이 되고 이등분이 되는 성질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잘 기억해서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모르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제 셀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셀에서 1356번을 보겠습니다. A가 지금 마이너스 1,1이고 B가 2,1인데 B를 어디에 대해서? Y는 2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잡았어. 오케이? 그럼 자, 봐봐. A, B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B를 파란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좌표가 여기 C라고 합시다. 이게 생겨? 그럼 그랬었을 때 생기는 이 A, B, C 이거의 넓이를 물어봤던 거야. 이게 생겨? 그럼 C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C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 그럼 C의 좌표를 구할 수 있지. 어떻게? 자,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A, B라고 잡고 첫 번째 얘네 둘을 이어주는 중점의 좌표가 여기를 지나간다 이거죠. 이게 생겨? 그럼 중점 좌표 잡아주게 되면 2분의 A 플러스 2 그 다음에 2분의 B 플러스 1이 여기를 지나간다는 이야기지. 식을 집어넣어서 이제 정리를 해주게 되면 2분의 B 플러스 1은 A 플러스 2 더하기 1이니까 3 이렇게 돼서 B 플러스 1이 2A 플러스 6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고 결국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다라고 식이 하나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무슨 조건? 이등분도 했으니까 수직 이등분이라고 했어. 여기가 이제 수직이 돼야 되는 거니까 A-2분의 B-1 곱하기 이거 기울기가 2니까 그걸 2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2가 나눠지면 2분의 마이너스 1이고 분수가 서로 똑같으면은 X방향으로 서로 곱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2B 마이너스 2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넘어가게 되면 A 더하기 2B는 4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봐봐 얘들아. 그럼 얘네들을 갖다 서로 연립하면 이제 A, B 나오죠? 그럼 나오면 이제 계산을 갖다 해주게 되면 4A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더해주게 되면 이제 5A는 마이너스 6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분의 6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고 여기 5분의 6이니까 5분의 10을 더하면 5분의 16이니까 B는 5분의 8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요? 됐니 얘들아? 5분의 8이라고? 5분의 8 맞아? 5분의?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A가 마이너스 5분의 6이니까 넘어가게 되면 5분의 26이니까 5분의 13이네. 이런. 5분의 13이군요. 이해됐어요? 그럼 C의 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6, 5분의 13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됐죠? 오케이? 응. 그런 다음에 A, B, C의 이제 넓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줘? 어떻게 해줘? 이거 직방 구해준 다음에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갖다 구해주면 되겠죠? 이해된겨? 오케이? 됐어? 응. 그래서 그 이르는 거리 구해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넓이가 나온다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357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아까 1357번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믿고요. 자, 1360번 더 괜찮은 문제를 갖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원을 갖다가 직선 y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야. 이해돼? 그럼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원의 방정식은 대칭 이동을 한다 한들 반지름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이해돼? 그래서 처음에 있는 원의 방정식의 중심 좌표를 잡아주게 되면 몇 콤마 몇? 2,5라는 게 바로 나오죠. 그 녀석이 y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고, 이해돼?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점좌표, 중심좌표 몇 콤마 몇이야? 4,3이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좋아.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또 가는 거죠. 첫 번째, 수직 이등분되는 조건에 의해서 이걸 갖다 이렇게 쭉 연결 지을 때 여기가 지금 뭔직? 수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된겨? 오케이? 그럼 기울기를 구해주게 되면 2분의 2죠. 그럼 기울기가 1이잖아. 아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A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돼? 수직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4 빼기 2분의 3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1이다 라는 걸 뽑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무슨 선? 무슨 점? 그렇죠. 중점좌표 몇? 3,4지. 그럼 얘가 어디 지나간다? 여기 지나간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아직 덜 완성됐는데 A가 1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Y는 X 플러스 B였다는 거고, 그럼 집어넣게 되면 3이고 4니까 B가 뭐다? B가 1이다 라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현재 이제 A하고 B를 물어봤는데 A하고 B는 나왔고요.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구해? 반지름이 서로 똑같지? 반지름이 똑같다라고 해서 C를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반지름 구하는 공식이라고 다들 잘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자, 쌤이 지금 계속 풀면서 지금 좀 찝찝한 느낌이 드는 게, 쌤이 지금 원하는 문제가 안 나와가지고요. 따로 써놓으세요. 개념 노트에다 따로 써놔요. 아까 직선에 대한 직선의 대칭 이동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그래. 개념 노트에다 지금 따로 쓰세요. 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직선이 y는 2분의 1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얘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디로 가겠냐 이거. 이해생겨? 그럼 직선을 갖다가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으니까 우리는 일단 이런 직선이다 라는 거는 알 수가 있었다는 거야. 이런 직선이겠지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겠지. 근데 예상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저걸 구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전에 임의의 점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뭐 어디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임의의 점을 잡게 되면 가장 간단한 걸 갖다 좀 들어주라고 해서 몇 콤마면? 0,3이죠. 이해돼? 그래서 0,3이
대칭 직선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해서 어디로 가겠냐,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거리는 당연히 서로 똑같을 것이고,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첫 번째, 자 무슨 성질이라고 써야 수직? 이등분 되는 성질이라고 했어. 수직이 되는 성질에 의해서 기울기를 구해주게 되면 a분의 b-3이죠. 그럼 얘가 지금 기울기가 a분의 b-3인데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오케이버리. 그러면 오케이버리가 뭐야? 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1이 돼야 된다. 이해돼? b-3이 누구랑 똑같다? a랑 똑같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걔네들의 중점이 어딜 지나간다? 여길 지나간다는 얘기지. 이해돼? 중점을 구해주게 되면 2분의 a, 그 다음에 2분의 b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땡겨? 얘가 어디 지나간다? 여길 지나간다. 이해돼? 오케이? 그럼 결국에 2분의 b 플러스 3은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2 이렇게 되고, 그럼 결국에 b 더하기 3은 4-a 이렇게 돼서 a 더하기 b는 1이다 이렇게 된다. 됐어? 오케이? 그럼 아까 전에 여기 나왔던 게 a-b가 지금 마이너스 3이라는 거잖아. 요 식과 요 식을 갖다 연립을 하게 되면 아하, a는 뭐다? 마이너스 1. 그다음 a가 마이너스 1? 둘이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 맞아요. 그다음 b는 2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대칭점, 이 대칭 이동한 이 점이 몇 콤마면 마이너스 1,2였다라는 사실을 갖다 깨달으셔야 되고, 그리고 와서 이제 두 번째로 무슨 좌표를 잡으라고 했냐면 교점 좌표 잡으라고 했어요. 얘네 왜? 이거의 기울기하고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배웠거든. 기울기가 다르면 교점이 발생한단 말이야. 얘네들을 갖다 연립하면은 교점 나와 안 나와? 나온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얘하고 얘를 연립을 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럼 적용을 시켜보면 연립을 합시다. 그럼 연립을 해주게 되면 저기다 먼저 2를 곱해줘야 되겠지. 2y는 x 플러스 6이고, 자 여기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얘네들을 갖다 서로 더해주게 되면 3x는 8 이렇게 돼서 x는 3분의 8 이렇게 되고. 이해돼? 오케이? 그럼 3분의 8이면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밥을 안 먹었더니 밥 먹고 다닙시다. 야, 아침 먹고 다닙시다. 그렇지? y가 3분의 8이야. 3분의 8이니까 2가 넘어가면 3분의 2니까 x는 뭐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럼 여기 교점 좌표가 뭐였다?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8이었다는 거. 이해됐니,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결국 2점에서 2점을 지나는 거잖아.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8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거잖아. 이해된겨? 두 점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빼줘가지고 기울기 구해주고 마이너스 1하고 2 지나가니까 y 빼기 2는 기울기 곱하기 x 플러스 1 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잡을 수 있었다는 거야. 이게 나와, 얘들아. 얘 나올 수 있어. 지금 이제 책이 안 나와서 그런데 얘 나옵니다. 그럼 애들이 당황해요. 대부분 애들이 또 못 풀어요, 또 심지어. 지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응. 자, 그럼 어느 정도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갖다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최단거리, 대칭 이동을 이용한 거리의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저 최단거리라고 해요, 보통 이제. 최단거리라고 하는데, 그 최단거리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갖다가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활용 문제
내가 갖다 한번 보겠는데 그 전에 한번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하고 B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이런 걸 무슨 점이라고 했죠? 정지에 있는 점, 정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네들은 정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Q하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P는 Y축과 X축 위를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는 동점이에요. 움직이는 점, 동점입니다. 이해돼? 이랬 섰을 때, 이랬 섰을 때. 이해된겨? 오케이? 자, 첫 번째.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P는 움직여 안 움직여 얘들아? 움직이지? 응. 이해됐니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봐봐 얘들아,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지금 내가 써주는 거 봐봐. P가 X축 위로 움직이지? 그러면 무슨 좌표가 0이야? Y가 0이죠. 그럼 몇 콤마에 몇이라고 잡을 수 있어? P 콤마 0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럼 AP의 거리가 루트 P 콤마 0이니까 P-1의 제곱 더하기 9 더하기 자 BP는 P-3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 지금 요거는 루트끼리 더했어 안 더했어? 더했죠. 루트끼리 더했는데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최소 잡을 수 있어? 못 잡지? 왜? 루트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으면 안에가 최소인 게 최소인데 두 개가 루트가 따로따로 더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최소값을 잡을 수 있냐고. 못 잡습니다. 물론 막 억지로 끼역끼역 잡을 수 있는데 식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해돼?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대칭이동이에요. 이거는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지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다 너희들 주의라고 써놓으시면 좋아. 주의라고 써놓으시면 좋아.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어떻게 하냐? 잘 봐. 점 B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할 겁니다. 대칭 이동을 할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은 점 B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면 그걸 B'이라고 했을 때 3,-2가 되지. 된겨? 오케이? 그러면 어떤 성질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냐면 BP하고 누가 똑같아? B'P가 서로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이해된겨? 오케이? 이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아진다. 왜냐면 뭐 증명을 좀 하자면 여기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됐을 때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똑같잖아. 그다음에 여기가 서로 이제 직각이 똑같지. 그럼 R이 아니라 자 하나가 똑같고 길이가 똑같고 낀 각이 똑같으니까 SAS 합동이 돼서 얘랑 합동이 돼요.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아져.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BP랑 B'P가 똑같아지게 되고 결국 우리가 1번에서 요구했었던 AP 더하기 BP의 값은 AP 더하기 B'P의 값으로 변합니다. 이해됩니까? understand? 오케이? 그럼 잘 생각해봐.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잖아.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찾고자 했었던 AP 요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네가 A랑 B'이 어느 선상에 있을 때가 가장 최소값이야? 일직선상에 있을 때가 가장 최소값이지. 이해된겨? 그래서 P의 위치가 실질적으로는 어디에 있었던 거야? P의 위치는 여기가 P의 위치가 되면서 요 길이가 최소치가 됐었던 거야. 이해된겨? 오케이?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나도 얘들아 너희들은 다시 수정하지는 마. 자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P의 실질적인 위치가 여기라는 것이 이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아까 전에 처음에 요구했었던 AP 더하기 BP는 여기였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된겨?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최소값이었잖아. 그럼 결국에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이르는 직선 사이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있지? 그걸 쓰면 그냥 그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P의 실질적인 위치를 표현한 것 뿐이야. 하지만 P의 위치가 진짜 여기인지는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 나도 어떻게 알아? 알겠어,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해주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답을 구해주게 되면 1,3에서부터 3,-2까지 거리를 구해주면 되니까 구해주게 되면 4, 그 다음에 더하기 25 이렇게 돼서 루트 29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얘들아? 됐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AQ 더하기 QB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한번 구해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또 뭘 물어봤냐면 Q가 Y축 위를 움직이는 동점에 Y축 위를 움직입니다. Q가. 그때 AQ 더하기 QB의 최소값을 물어봤던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되냐? 잠깐만. 얘가 어딘가에 있었을 거야. 분명히 그 최소값을 나타내는 그 위치가 어딘가에 있었을 거라고, Q의 위치가. 근데 모르잖아, 아직. 모른다고. 그럼 또 어떤 성질을 이용하냐? 그 어딘가에 있을 그 Q랑 누구랑, AQ랑 누가 똑같다? AQ랑 A'Q가 똑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A'을 Y축 대칭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됐어? Y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3으로 가겠죠.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그랬었을 때 이 A'과 B를 연결짓는 이 직선상에 생기는 이 교점, 얘가 뭐다? Q의 진정한 위치였다는 거. 이해된겨?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AQ 더하기 QB의 최소값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거리랑 똑같았다는 거지. 왜? QA랑 QA'이랑 길이가 똑같잖아. 요거 더하기 요거는 이거 더하기 요거잖아. 이거 더하기 요거는 이 진체 직선이 가장 최소값이잖아.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1,3에서부터 3,2까지 이르는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루트 16 더하기 1, 그래서 루트 1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 자, 세 번째로 이번엔 또 어떤 경우냐면, 아까 전이랑 그 조건은 다 똑같아요.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A가 여기고요. A가 여기고, A가 여기고, Y축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었고,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는 뭐냐? 세 번째는 AQ 더하기, 그 다음에 QP 더하기 PB의 최소값입니다. 알겠죠? 이해돼? 오케이? 응, 알겠어. 그럼 봐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A를 갖다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동?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그 다음에 또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3. 자, B를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동?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게 되면 3,-2. 그럼 그랬을 때 A'이랑 B'이랑 이렇게 쭉 연결 지었을 때 생기는 요 위치가 진정한 P의 위치, 진정한 Q의 위치였었다는 거예요. 이해돼? 왜? 요 길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또, 요 길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러니 결국 이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은 B'하고 A'의 거리하고 똑같잖아.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답을 구해주게 되면 16 더하기 25니까 루트 41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센으로 봐봐. 그럼 센 1361번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시간 줄 테니까 136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별로 어렵지 않아. 어디를 움직이는? y는 x 위를 움직이는데,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존재를 했을 거 아니야. 점 P가 존재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점 P가 어딘가에 있었을 텐데, 어딘가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2,3을 어떻게 이동해? y는 x 대칭 이동을 한다 이거지. 그럼 y는 x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우리 어제 배웠다? a,3 y는 x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위치 바뀌죠. 몇 콤마 몇으로 가? 3,2로 갑니다. 3,2로 갑니다. 그럼 그거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때에 이 점 P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 P가 나온다. 그리하여 지금 보면은 문제가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잖아. 근데 AP랑 PA'이랑 길이가 똑같잖아. 그럼 결국 얘네들의 최소는 A'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이르는 길이었다니.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은 계산을 해주게 되면 루트 빼서 제곱이니까 9 빼서 제곱이니까 49 루트 몇이다? 루트 58 이렇게. 이해돼? 오케이. 이게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주면 된다. 자, 그래 놓고서 너희들 이제 136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1363번. 자, 이거 하고 이제 직선의 대칭 이동을 갖다 전반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애들이 이제 당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인지 돼? 아니,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뭐냐고. 뭐긴 뭐야. 자, 해석을 잘 하면 되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하는 거야. 뭐야? 점 x,0하고, 2,5와의 거리죠. 거리가 되겠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2,-5일 수도 있어요. 그쵸? 빼서 어차피 제곱이니까. 이해 생겨요? 그럴 수도 있지. 자, 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걸 해석을 하는 거야. 어떻게? x,0, 4,1 혹은 4,-1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때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점자표로 이제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나타내게 되면 2,5는 여기고요. 2,-5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4,1은 여기고요. 4,-1은 여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랬을 때 봐봐. x,0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축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야? 어느 축? x,0이라는 거는 x축을 돌아다니는 점이죠? 맞아요? 그러면 2,5인지 2,-5인지 모르겠어. 4,1인지 4,-1인지 모르겠어. 어찌됐든 걔네들 점들 중에서 하나 잡았을 때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걔네들이 이르는 거리의 합의 무슨 값? 최소값을 물어봤던 거지. 이해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랑 매우 흡사해지잖아. 그지?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어떻게 해? x축 대칭 이동을 해줘야 돼. 그럼 대칭 이동하면 그대로 가요. 여기로 4,1로 갑니다.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4,-1인지 4,1인지 굳이 자세하게 볼 필요 없었던 거야. 생겨? 그래 놓고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르는 이 거리가 최소치였던 거야. 그리고 빨간색은 여기에 있었던 거죠. 얘는 여기 있었던 거야. 하얀색은 이제 대칭 이동돼서 여기에 이동했었던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4,1이랑 여기가 몇 콤마면? 2,-5니까 이거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구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설령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도 얘들아,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도 해석을 할 줄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올 때 당황하지 말라고. 종종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응.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1364번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좌표화 시켜서 문제를 갖다가 이제 도식화 시켜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 오케이? 응. 그래서 여기까지가 직선의 대칭 이동이었습니다. 최단거리까지 봤어요. 오케이? 응. 수고를 하셨습니다.